불황에 빠진 경제에 단비처럼 찾아온 소비 문화 키덜트. 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을 일컬어 이른바 키덜트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키덜트 시장은 2014년 5천억 원 규모였으나 매년 20-30% 성장해 조만간 1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제 쇼핑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푸는 활동에서 지금은 재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쇼핑과 펀이 합쳐져서 펀핑이라고도 하는 신조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펀핑은 펀, 즐거움과 쇼핑의 합성어로 펀핑, 그러면 즐거운 쇼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즐거운 쇼핑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 중에 키덜트 문화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그 마케팅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패션, 그러니까 유행을 쫓거나 아니면은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러브마크라고 해서요. 실제로 사람들이 선호하고 애착을 가지는 대상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키덜트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키덜트족을 사로잡고 있는 키덜트 쇼핑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캐릭터 샵엔 무려 1,500여 개의 캐릭터 상품이 키덜트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게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이런 캐릭터들이 다들 다 이제 대중적으로 다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캐릭터 뭐 이렇게 그 디자인 뭐 이런 거나 관심 있고 해서 아무래도 좀 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어요. 처음은 아이였지만 전체적으로 다 공략할 수 있는 그렇게 변하고 있는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아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캐릭터 상품은 다양한 제품과 접목되면서 성인들의 닫힌 지갑을 열고 있다. 즉 캐릭터가 담긴 상품이어야 더 잘 팔리고 아기자기한 캐릭터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키덜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카페에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즐겁게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잠깐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니까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재미있는 소매 매장, 재미있는 쇼핑 시설이 돼야만이 지속 성장한다. 이런 게 이제 거의 우리 소매업계에서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거든요. 소비가 불황인 이러한 상황에서 재미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수가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앞으로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키덜트 문화는 남성들의 마음도 움켜쥐고 있다. 남성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전자제품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고 또한 피규어 매장과 휴식 공간까지 마련된 복합 공간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님들이 오셔서 단순히 쇼핑하는 공간이 아닌 일렉트로 바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족들과 같이 간단한 스낵류도 즐길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RC카라든지 드론 같은 평상시에 직접 체험해보기 힘든 그런 상품들에 대한 체험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시장의 트렌드는 인형 뽑기 방의 열풍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인형을 뽑는 재미와 더불어 캐릭터 인형을 가질 수도 있어 현재 전국에만 1,000여 곳이 들어섰고 1년 전에 비해 55배나 늘어난 상황이다. 안고 있으면 편안하고 그런 느낌이고 그냥 되게 귀엽게 요새는 잘 만드니까 그냥 갖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뭔가 만화에서도 보고 많이 접했던 거를 다시 성인이 돼서 보니까 향수라고 해야 되나? 추억으로 그런 게 생각나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젊은 층 사이에서 다들 그 인형을 선물해주는 약간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냥 인형을 사서 주는 것보다는 약간 같이 친구들이랑 와서 뽑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훨씬 그래가지고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인형 뽑기방의 열풍은 대전을 비롯한 각 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형 뽑기방이 새롭게 문을 열거나 게임방에 인형 뽑기 기계가 들어오는 등 키덜트족을 위한 새로운 놀이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것.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응어리들, 그러고 좀 스트레스 이런 거를 많이 좀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저는. 중장년층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세대를 조금 초월해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저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왜 재미있는 소비를 추구하며 키덜트 문화에 빠져들게 될까? 성인이 된 어른임에도 어린이의 감수성을 추구하는 것일까? 어른이 되어서 책임감도 따르게 되고 또 많은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경쟁에 시달리게 되면 이 어릴 때 상품들을 보게 되면 그때의 그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약간의 실수도 허용해 주었고 부모님들이 나를 뭐든지 이렇게 좋게 해주었던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릴 때의 상품에 대한 것으로 어린 시절의 향수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어린 시절의 물건을 보게 되면은 위안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부터 힐링도 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캐릭터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유년 시절에 즐거웠던 순간이나 놀이 문화를 추억하게 되고 그로써 삶의 위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 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선 옛 추억을 꺼내보는 키덜트 예능이 기획됐다.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종이접기의 재미를 알려준 김영만 아저씨가 출연한 것. 자, 이번에는 색종이 2장으로 만드는 카드예요. 근데 요술 카드예요. 너무나 신기해요. 근데 우리 친구 알려줄까 말을까? 그래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그때 그 시절의 어린이가 이제는 어른이 됐듯 그 역시 할아버지가 됐지만 그 추억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편안하게 꼬맹이로 자랐을 때 그 느낌을 다시 저한테 받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저 역시 그 청장년들한테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죠. 왜 그렇게 우는지. 결국은 저도 울어버렸죠. 여전히 종이접기 아저씨로 살고 있는 그는 지금은 어른이 된 오래전 그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자신을 반기며 울먹이는 모습에 그땐 다들 해맑았는데 지금은 왜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애정어린 염려와 걱정이 됐던 것이다. 요즘 아이들, 청장년들이 진짜 힘들어요. 그 어른들이 좀 잘못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성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학구적이나 이런 어떤 쪽에서 그냥 막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쭉 했다가 그냥 사회에 내다 던져놓은 거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취직을 하고 네 밥벌이 네가 알아 했을 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어른들이 자리를 마련을 해주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네가 해라 해야 되는데 자리 마련도 없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과도한 경쟁과 또 실제로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각박한 현실에 대한 노출된 어떤 이 타격과 상처와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고립감 속에서 어떤 이전 시기 어떤 왁자지껄한 상호작용을 대신하여 어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어떤 사람인지 복귀하고 회복하고 기억하는 노력들이 저는 키덜트로 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현재 키덜트 문화는 각박한 현실에서 삶의 재미를 추구하는 20, 30대가 이끌고 있다. 그러다 보니 키덜트 문화를 즐기는 것에서 나아가 창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에 피규어 매장을 연 양용수 대표 역시 20대 청년 창업자다. 이 키덜트 시장이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빠르게 창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샵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모두 어른아이다라는 그런
캐치 슬로건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우리는 한때 다 어린이였고 지금은 어른이지만 다 어린이들의 마음 감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매장의 단골이란 50대 최영섭 씨 또한 피규어 마니아이자 키덜트족이다. 중년인 그가 키덜트 문화를 즐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요. 걔가 중학교 때 건담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맞추고 서로 조립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화가 늘어나고 폭넓게 되고 애가 사춘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좋은 하나의 매개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담을 서로 조립하면서 서로 파츠를 나눠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건담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뿌듯함을 서로 즐기는 거죠. 그건 뭐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가족 간의 아들과의 돈득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지금도 뭐 대학 다니지만 서로 아주 친하게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즉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 키덜트 문화가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 인기 개그맨이자 자녀 넷을 두고 있는 정성호 씨 또한 자녀들과 함께 프라모델을 즐기고 있는 대표적인 키덜트족이다. 아이들이 제 건담의 장식장이나 레고 장식장을 보면서 아빠 이건 아빠가 만든 거야? 아빠 거야? 내 거는 저기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게를 가도 아이들은 자기네 걸 보고 아빠는 아빠 거 안 사? 뭐 이렇게 꼬마 5살, 6살짜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그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같잖아요. 그래서 건담이라는 매개체가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한 분야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듯 누군가는 삶의 재미를 위해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키덜트 문화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키덜트 문화에 담긴 행복을 찾고 싶은 것이 모든 키덜트족의 마음일 것이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뭐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엔돌핀이 돌고 그게 바로 건담이에요. 건담과 레고를 생각하면 기분이 확 좋아져요. 그만 보고만 있어도 사실 행복합니다. 진짜. 그게 이게 제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니아층에서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분들도 거기에 푹 빠지시면 제가 봤을 때 그 방에 가서 잘 안 나올 거래요. 네,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바로 이 키덜트 문화를 즐기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은 그때는 걱정도 없었고 마음도 편안했다고들 말하죠. 그래서 이 키덜트 문화는 그 당시에 즐겼던 장난감이나 놀이 문화를 다시 경험하면서 삶의 위로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각박한 현실 때문에 과도하게 이 키덜트 문화를 즐기게 된다면은 이로 인한 부정적인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네, 키덜트 문화를 통해서 삶의 위안을 받고 활력소가 되면 좋은데 자칫 심하게 몰입될 경우 고가의 피규어나 프라모델, 캐릭터 제품들을 무분별하게 수집하면서 과소비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인형 뽑기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는 도박과 같은 사행성 게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독성의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의 키덜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키덜트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숨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따가운 시선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떳떳이 드러내고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키덜트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됐고 앞으로 키덜트 문화가 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키덜트 문화. 이제는 인기에 민감한 연예인까지 자신이 즐기는 키덜트 문화를 공개할 정도로 하나의 대중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하고 싶은 일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네.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나 많은 꿈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키덜트 문화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던 까닭에
혼자서만 즐기며 숨겨야 했던 문화였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우리는 키덜트 문화를 떳떳하게 즐기지 못했던 걸까? 어른들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이러면 쟤는 아직 저 사람은 아직 꿈속에 빠져있는 사람, 현실과 꿈을 잘 구분을 못하고 좋게 말해서 순수한 사람, 좀 안 좋게 말해서 현실성도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거의 내렸고 일반인들도 거기에 약간 동의를 하게 된 거죠. 덕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음지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것들을 성인이 돼서도 가지고 몰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덕밍아웃이라고 해서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마니아층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나 사실은 이 피규어 좋아해. 성인이 되었지만 어릴 때 꿈을 쫓아가는 그런 좀 메시지들을 담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키덜트 문화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즉 키덜트 문화는 현실을 간과하거나 도피하는 게 아니라 삶을 즐겁게 살기 위한 하나의 취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자 좋아하는 만화가 다르겠지만 그 만화에서 정말 울고 웃고 되게 그 캐릭터에 대한 감정을 저 또한 느낄 수 있거든요. 만화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만화는 한 번 보고 지나가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놓으면은 그거 보고 또 이 감동적인 장면을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모으게 된 것 같아요. 요트 탄다, 승마한다, 골프한다. 그러면은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렇게 보고 만화책 본다, 뭐 게임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고 지금 웹툰 처음에 사람들 굉장히 뭐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웹툰 보는 거 가지고 아무렇게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좀 이제 주류 문화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키덜트 문화의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어른이 어린이의 감수성을 추구하는 키덜트 문화로 인해 비혼과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동의가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개인 입장에서는 뭐 일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 하다가 가끔 이제 포켓몬 하고 이런 건데 요것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어려운 시선이 있고요. 원인과 결과인데 비혼이고 혼자 오래 살면서 청년기가 연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지. 키덜트는 사회가 불황이고 결국은 이제 혼인이 미혼이나 만혼 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렇다면 키덜트 문화에 대한 평가가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키덜트족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대표 소비계층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단은 과거에는 이런 식의 놀이 문화나 소비 문화가 굉장히 비생산적인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난감이라든가 뭐 피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행위들이 다분히 좀 이렇게 그 퇴행적인 현상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비생산적인 활동인가? 굉장히 이제 묘한 방식의 생산적인 활동으로 뭐 간주되는 그런 분위기가 한편으로는 있겠고요. 일본의 이 25년 장기 불황에서 이제 키덜트는 하나의 굉장히 이제 주요 소비 시장으로 성장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뭐 피규어라든지 이런 어떤 키덜트 상품들이 굉장한 시장을 만들고 있고요. 한국도 드디어 이제 뭐 이 장기 불황이라고는 아직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장기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경제에 이제 진입하면서 키덜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덜트 시장 1조 원대를 눈앞에 두고 이제 키덜트족은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주된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로써 키덜트 문화에 대한 반감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오히려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키덜트 문화가 가진 장점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다 이런 거 다 좋아하지만 만들면 다 변호사고 의사고 과학자고 게임 디자이너고 다 자기 자리에서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더 가정을 잘 꾸리고
자식들과 더 잘 놀아주고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프라모델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취미생활은 정말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 누리고 막 비행기도 날리고 차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문화들 다 그들도 키덜트죠. 키덜트 문화의 권위자인 권동현 교수 또한 피규어와 프라모델을 즐기는 키덜트족이다. 그런 그가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일하다가 애니메이션 영상학을 지도하게 된 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를 잃지 않으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공상과학에게 우주를 좋아했어요. 되게 막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했고 계속 좋아했고 중학교 때도 막 뭐 프라모델 사서 만들고 계속 좋아했는데 이제 저는 로봇을 엄청 좋아했죠.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잊지 않고 끝까지 좋아하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 그게 빛이 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정답이 아니라 오답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게 어쩌면 이런 키덜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하고 프라모델을 되게 같이 좋아했던 디오라마라고 이제 뭐 움직임 있는 활동 건담을 만드는 친구 중에 서현승 감독이라고 있어요. 빅뱅의 그 뮤직비디오의 거의 많은 부분을 그 감독이 다 찍었거든요. 그 친구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건담을 만들고 그랬던 능력이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화면 영상미가 다르더라고요. 찍는 것 자체가. 따라서 키덜트 문화가 단지 소비에 그치지 않고 다양성을 확보한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어른들에겐 삶의 행복만이 아니라 키덜트 문화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자녀의 진로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건강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건강한 그러한 해소 방법이 돼서 개인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고요. 세대 간의 소통도 가져올 수 있고. 이 문화의 다양성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기 개인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빨리 발견해서 어릴 때부터 그거를 부모들이 같이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그 학생이 자라면서 정말 자기 자존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라오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키덜트족들의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일반 대중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있다. 피규어 마니아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은 키덜트족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면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이 공간을 우리나라의 컨텐츠로 채워다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만화를 좋아하거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 피규어라고 하는 걸 총체적으로 만나면서 아, 내가 단순히 취미로 가졌던 것도 직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돈을 쫓기보다는 내가 가치 있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쯤을 한 번쯤은 더 해보는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에 피규어 매장을 연 20대 청년 창업자 양용수 대표 또한 복합 문화 공간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 많이 가보면 폐공장을 활용해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적 랜드마크로 이렇게 꾸미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폐공장을 다시 이렇게 키덜트들이 오는 성지로서 꾸며가지고 체험도 하고 놀 수도 있고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오락실도 있고 좀 그런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키덜트 문화를 우리가 가꿔야 하고 성장시켜야 할 문화로 바라보기보다는 개인의 취미로 여기는 분위기에 그 꿈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저희도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고 싶어서 창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 상품도 개발할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점은 많은 분들이 키덜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모두가 다
더 좋은 문화를 즐기고 좋은 콘텐츠를 해가지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부상조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산 캐릭터와 콘텐츠를 제작하고 외국인들의 관심까지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키덜트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담은 예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졌어요. 일본 거지만 아카데미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왜 성공을 못했냐면 말 그대로 문화에 녹지를 않았어요. 그건 일본 문화야. 일본 장난감이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국산화가 되고 뭐 어떤 뭐 국산의 새로운 캐릭터나 만화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그게 상품화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문화적 혁명이죠. 전 세계에 알리는. 즉 키덜트 산업은 키덜트족만이 누리는 문화가 아니라 한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미래 산업이란 것이다. 이 피규어가 만드는 사람은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티스트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만들어지는 컨텐츠는 미국 또는 일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교육들이 더 활발해지고 욕심을 갖는다면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쪽에서도 우리나라가 한류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키덜트 문화는 새롭게 창출된 문화라기보다 오래전부터 함께 해왔던 유년 시절의 놀이문화였다. 현실은 각박하지만 행복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하는 마음이 키덜트 문화 열풍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키덜트 문화를 단지 소비에 그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슬기롭게 활용할 때 더 큰 기쁨을 주는 키덜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그러한 퇴행 심리를 지나치게 가지게 될 때가 문제인 거지, 적당하게 활성화시키는 거, 또 그러한 공간도 마련하는 거, 그러한 온라인상의 공간도 만들어지고 오프라인 공간도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그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것도 앞으로는 고려해봐야 되겠죠.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라는 이런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이런 거 조금 요거에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부를 좀 더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격려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준다면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제 더 새로운 직군들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키덜트 문화를 잘 갖고 간다면은 개인에게는 행복과 이 소통의 즐거움을, 또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이제 한류 산업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박기영 PD, 자 이를 위해서는 그 나쁜 영향은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겠죠. 네,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인형 뽑기방의 경우 뽑기 확률을 낮추기 위한 기계 조작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합당한 규제와 관리를 통해서 즐거운 놀이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이른바 캐릭터 산업인 프라모델과 피규어는 현재 해외 캐릭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와 함께 이제 개인의 구매력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키덜트 문화는 소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정보 불평등 현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덜트 문화를 국민들의 문화적인 공간, 즉 공공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 영역에 키덜트 문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더불어 키덜트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 어른이 왜 뭘 저런 걸 좋아하나 아이들처럼 이런 시선들도 이제 앞으로는 더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키덜트 문화는 독특한 취향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취미와 문화 활동이 있듯이 키덜트 문화도 그중 하나인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문화 중에 하나로 인식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착된 키덜트 문화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 이 키덜트 문화는 소수의 사람들이 즐겨왔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즐거웠음에도 차마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의 문화로 여겨졌던 게 아닐까요? 키덜트 문화에 담긴 행복을 더 많은 사람이 즐기고 또 그 행복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